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의 대입 학년도인 2023학년도의 자연계열 논술 전형에 대해 말씀드릴 배지고 교사 장지환입니다. 이 자료는 대교육이 발행한 2023학년도 대입정보 119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화면에 관련 페이지를 표시하였으므로 설명과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설명은 1. 2023 대입 논술 전형의 개요. 2. 2023 논술 전형 지원 시 고려 요소. 3. 2023 논술 전형 준비 전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3 논술 전형의 개요입니다. 2023 대입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은 올해에 비해 소폭 감소해 11,016명의 학생을 모집합니다. 이는 2023 대입 전체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자연 논술 모집 인원은 논술 전체 모집 인원의 약 60%인 6,687명으로 인문 논술에 비해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입정보 119의 8에서 10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전형별 모집 인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 논술 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해 모집 인원이 적은데요. 하지만 모집하는 대학을 살펴보시면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대학에서 학생을 주로 선발하고 있어 논술 전형은 수시에서 학생부 전형의 준비가 부족한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2023 대입부터는 서경대, 홍익대 세종에서 새롭게 논술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의 변화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2023 논술 대학별 평균 모집 인원은 306명으로 2022 307.5명에 비해 감소폭이 아주 적습니다. 아래 대학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자연 논술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교는 가천대로 581명을 선발하고 그 뒤로 수원대 350명, 경북대 312명을 선발합니다. 또 모집 인원 증가가 가장 많은 학교는 논술 신설학교인 서경대, 홍익대 세종을 제외하면 가천대, 고려대 세종 순입니다. 한편 모집 인원 감소가 큰 대학은 중앙대 서울로 올해에 비해 65명이 감소하였고 다음은 연세대 미래 36명이 감소하였는데요. 모집 인원 감소가 큰 대학은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할 수 있으므로 지원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연계열 성향 학생들이 선호도가 높은 의예, 치의예, 한의예, 수의예, 약학과에서도 논술 전형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의예과는 10개 대학 128명, 치의예과는 3개 대학 26명, 한의학과는 경희대에서만 인문계열 5명을 포함하여 21명을, 수의예과는 건국대와 경북대에서 각각 6명, 10명을 모집합니다. 약학과는 2022 대입에 비해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이 증가하여 8개 대학 67명을 모집합니다. 의예과의 경우 한양대는 논술 전형을 폐지한 반면 성균관대는 의예과의 논술 전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톨릭대 약학과도 2023 대입부터는 논술 전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산대의 의예과 약학과 논술 전형은 지역 인재 전형으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지원을 마친 2022 수시 대학별 논술 경쟁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 응시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수학, 과학,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기회의 전형이므로 일반적으로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의예과만 모집하는 울산대를 제외하면 작년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대학은 서강대로 133.36대 1을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 경희대 121.79대 1, 한양대는 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대학들의 모집 인원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 대부분 2021에 비해 모집 정원이 감소한 대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집 단위별 논술 경쟁률입니다. 의학 계열의 논술 경쟁률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아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약학과의 경우 666.4대 1로 2022 수시 모집 중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동국대 약학과는 58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2021 대입에서 수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던 인하대 의예과는 올해 48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 경쟁률과 비교해보면 의학 계열의 관심도와 선호도는 전체적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논술 전형의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덕성여대, 성균관대 등은 논술 성적만으로도 학생을 선발하기도 하는데요. 가톨릭대, 경북대, 고려대 세종 등 가장 많은 대학이 논술 성적을 7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논술 전형은 주로 논술고사 성적 반영 비율이 높으므로 논술고사 성적이 합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교과 성적이 반영되는 대학의 경우 지원 전에 교과 성적의 실제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3 입학 전형에 공개된 가천대와 숭실대의 학생부 반영 방법입니다. 두 학교 모두 논술 전형에서 교과 성적을 40% 반영하는데요. 위에 가천대의 경우 1학년 1학기에서 3학년 1학기 중 총 5학기 성적 중 교과 성적이 낮은 한 학기의 성적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 1등급과 6등급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숭실대의 경우 교과 등급 간 점수 간격이 커 상대적으로 가천대에 비해 교과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 성적이 반영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학교에서 선생님과 상담 또는 대기업의 어디가 사이트를 통해 정확하게 대학별 교과 환산점을 살출하고 본인의 교과 성적이 얼만큼 감점이 되는지, 논술 성적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 지원 시 고려 요소에 대해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경우 아무리 논술 실력이 좋더라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합격합니다. 따라서 수시 6회 지원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이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대입정보 119의 143페이지에서 144페이지를 보시면 대학별 수능 최저 기준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료를 수월하게 보실 수 있도록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의 간호와 같이 과1로 표시된 경우 탐구에서 과학을 필수로 응시해야 하고 과학 2과목 중 잘 본 한 과목의 등급을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가톨릭대 약학과와 같이 수, 미, 기로 표시된 경우 수학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필수로 응시해야 하고요. 또 과, 절사는 예를 들어 과학 2과목의 성적이 각각 2등급과 3등급이 맞았을 때 평균 2.5등급을 절사의 2등급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가톨릭대 의예과와 같이 한국사를 수능 최저로 설정하는 모집 단위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려대 세종의 자연계열과 같이 절대평가인 영어 등급을 따로 확인하는 모집 단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와 같이 수능 최저 기준 확인 시 자연계열에서 수학, 과학을 빼고 국어, 영어만 가지고 최저 기준을 맞을 수 없도록 수학 또는 과학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균관대 자연과 같이 과학 2과목을 평균이나 절사하지 않고 각각 다른 과목으로 보고 등급을 산출하기도 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의 영향력을 확인하실 수 있는 대학 입학처에서 공개한 2021 대입 자료를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맨 위 서강대 경쟁률을 보시면 전자공학 전공 104.4대 1, 컴퓨터공학 전공은 109.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지만 실제 시험에 응시하고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한 학생을 고려하면 실질 경쟁률은 26.3대 1, 30.6대 1로 경쟁률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인하대 자연의 경우 실질 경쟁률은 결시 인원만 반영되어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에 비해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은 수능 최저 기준만 충족하면 합격 확률은 눈에 보이는 경쟁률에 비해 크게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경우 실질 경쟁률 또한 높습니다만 수능 성적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 안타까운 경우에도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높은 대학을 수시에서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므로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은 이 대학들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다음은 논술 시험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톨릭대, 건국대 등 가장 많은 대학이 수학 과목을 기본으로 하는 수리 논술반을 실시하는데요. 한 과목만 시험을 치르는 만큼 학생들이 준비하기에는 가장 수월합니다.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으로는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와 경희대 의학계열, 아주대 의예, 연세대 미래 의예과가 있습니다. 또 의학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과 통합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도 있어 해당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자연계열의 대부분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수리 논술의 시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 수학 교육과정과 수능 출제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1학년 때 공통 과목인 수학을 배우고 2학년 때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수능 출제 범위인 수학 1, 수학 2를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단위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수능의 선택 과목인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중 한 과목 이상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수능 최저 기준 또는 정시에서 필수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지정하고 있어 자연계열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이 과목을 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대학별 수리논술 출제 범위를 살펴보시면 수학, 수학 1, 수학 2만 시험 범위로 하고 있는 가천대와 경북대 등과 여기에서 미적분을 추가한 경북대 의학계열, 고려대 세종자연 등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과 통계를 시험 범위로 포함하고 있는 건국대, 경희대 등의 대학도 다수 있어 이들 대학의 논술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 학습하기를 권장합니다. 다음은 과학 선택 유형입니다. 연세대는 하단의 표에서 보시듯 모집 단위별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 수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은 논술 과학시험 중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물리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은 물리학, 화학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 중앙대와 연세대 미래의예과는 모집 단위와 관계없이 물리, 화학, 생명과학을 선택할 수 있고 아주대 의예과는 생명과학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균관대는 과학 원 과목까지를 시험 범위로 명확하게 지정하고 있지만 다른 대학은 과학 2과목까지 출제할 수 있으므로 요강과 기출문제를 통해 출제 범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논술 지원 시 고려 요소는 논술고사일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는 내년 5월에 공개되는 요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올해 2022 대입의 경우 연세대, 성신여대, 서울시립대, 홍익대가 수능 시험 이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는데요. 일단 고사일이 수능 이전인 경우 논술 전형에 합격하면 수능 성적이 아무리 높아도 정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수능 성적이 높게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학생은 해당 대학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능 이전 논술 실시 대학은 수능 이후 대학보다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낮고 합격 확률은 높습니다. 고사일이 수능 이후인 경우에도 장점은 있는데요. 우선 학생이 수능 준비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수능 성적이 낮게 나온 경우에도 논술 시험을 잘 치른다면 수능 성적에 비해 수준이 높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수능 이후 논술고사일인 학교들은 실질 경쟁률이 높아 합격 확률이 낮은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이 지원 전략에 따라 논술고사일을 고려해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시립대, 충실대 등 모집 단위에 따라 고사 시간이 다른 대학도 있으므로 응시하고자 하는 대학의 일자가 겹치는 경우 고사 시간도 확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논술 지원 시 대학 입학처에서 공개하는 입시 결과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입시 결과를 전형별로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 대입 광운대 논술 전형 결과인데요. 처음 눈여겨볼 부분은 학생부 등급입니다.
광운대는 학생부를 30% 반영하는 대학이므로 교과의 어느 등급부터 실제 감점이 되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평균 5등급 때까지는 합격하는 학과가 있으므로 6등급부터는 감점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는 논술고사 성적입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나의 논술 성적도 중요하지만 같은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점수도 중요합니다. 논술고사는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미리 학과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합격을 위해서는 입학 결과를 살펴보면서 학과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자신의 논술 실력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지원 학과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교과 전형, 종합 전형과 달리 충원 합격 인원이 상당히 적은 점도 지원 학과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논술 전형 준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입정보 119에서는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4페이지에 걸쳐 대학별로 상세하게 논술 출제 유형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대학별로 고사 시간이 다르고 출제 유형과 방향이 다른 만큼 논술 전형 준비를 고려한 학생은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논술 출제 유형은 제시문형, 문제 해결형, 약술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형은 대표적인 논술 유형인데요. 문제와 관련된 제시문을 주고 이를 활용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문제 해결형으로 수능과 같이 문제만 제시하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형도 문제풀이 과정을 상세히 평가하므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술형은 학교 정기고사의 서술형 또는 수능 3점짜리 문항 수준의 난이도로 기본 개념의 이해와 적용을 평가합니다. 구체적으로 대학의 논술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해년도 모의 논술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은 제시문형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한양대 올해 모의 논술 문제입니다. 제시문 가, 나, 다에 제시한 수학적 개념인 적분식의 미분, 지수로그의 성질, 정적분과 무한급수의 관계를 활용해 아래 2-1, 2-2를 해결합니다. 답안을 살펴보면 2-1 풀이에는 제시문 가나의 내용을, 2-2 풀이에는 제시문 다의 내용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2-1에서 해결된 결과를 2-2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풀이 과정을 통해 대학에서는 학생의 문제 해결력과 종합적인 사고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형으로 서울시립대의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간단하게 부등식을 증명하는 문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예시 답안을 보시면 부등식을 증명하기 위해 식을 적절히 변형하고 미분을 사용해 함수의 개형을 파악하도록 하는 과정이 서술에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미 실시된 서울시립대의 본논술에서도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출제된 만큼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의 논술은 꼭 응시하고 풀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약술형 문제인 가천대 모의 문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학교에서 충실하게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보시면 교과서나 수능 특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임을 아실 겁니다. 채점 기준을 살펴보시면 학교 중간 기말 시험 수준의 답안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 논술을 준비하는 1, 2학년 학생들을 위해 대비 전략을 정리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은 선행학습 방지법에 따라 교과서를 기반으로 문제를 출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진도를 나갈 때 교과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읽을거리, 생각해보기 등 교과서 보조자료도 출제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평소 문제를 풀 때 풀이를 작성하지 않다가 논술을 위해 풀이를 자세히 작성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문제를 풀이할 때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많은 대학에서는 볼펜으로만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수정 테이프를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평소에 이에 대한 연습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대학마다 출제 경향이 다르므로 시험 준비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시험 과목 및 범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고사일자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 대학을 미리 정한 후 입학처에서 공개된 기출문제를 통해 집중적으로 합숙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는 전형별로 상세한 자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논술 시험 준비를 위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논술 가이드북, 안내 동영상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학별로 문항에 대한 배점과 채점 방법이 다르므로 답안 작성 후 채점 기준을 살펴보며 본인의 답안이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2023 대입에서 새롭게 논술고사가 시행되는 서경대, 홍익대, 세종을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입학처에서 공개되는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에서 실시하는 모의 논술에 적극적으로 응시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제 논술 시험의 응시에 대한 경험을 얻을 수 있으며 출제 세부 범위와 함께 채점 방법까지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2023 대입에 의해 논술 전형 자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기업에서 준비한 2023 대입정보 119와 함께 내년 대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